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테마 3번 고조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다음에 한서, 법금, 8조. 고조선의 8조 법금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나타난 고조선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으며 용서받고자 할 때는 50만 냥을 내야 한다. 이른바 여러분들 고조선에 대한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더 몇 번입니까? 다음에 이제 이른바 1번이죠. 고조선은 재정분리가 아니라 재정일치 아닙니까? 자, 이걸 보여주는 단어가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단군이라고 하는 여러분 뜻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자, 왕검이라고 하는 뜻이 이른바 자, 군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자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흔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 재정일치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단군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답이 이른바 1번. 자, 이제 2번에 여러분들 다음 중 고조선에 대한 후세의 인식이 다르게 설명된 것은 자, 그럼 2번의 답은 이른바 몇 번입니까? 자, 1번인데요. 고려시대에는 이 나라를 계승하여 북징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면 답은 이제 바로 1번이죠. 고려시대는 여러분 고구려를 계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자, 고조선을 계승한 것은 바로 이성계 조선이 되겠고, 그리고 자, 고구려를 계승한 것은 자, 이른바 고려가 되겠죠. 여러분 사실 여기서 애매한 건 여러분 사실 이게 뭐 이런 건 상식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자, 고조선의 국호를 사용해서 조선이라고 사용한 건데 여러분들 이 원래 이때 우리 단군 조선을 단군 고조선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단군 조선, 유만 조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계의 조선과 구분짓기 위해서 학자들이 옛고자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을 계승한 게 이 조선이고요. 그리고 고구려도 똑같아요. 고구려가 국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해가지고 그대로 국호도 고려를 사용했다 하면은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고구려가 5세기 때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그 전성기 때 있잖아요. 그 시기 때 국호를 고구려에서 고려로 바꿔요. 바꾸니까 그 고려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바로 태조왕건의 고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 하나 체크해 주시고 다음은 어쨌거나 1번이 되겠다. 그렇게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넘어가시기 여러분들 13페이지에요. 그 해설 부분에 단군신화 수록 기론 수록 문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유적시 한번 전리하면 여러분들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리가 땡해요. 저도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음이 좀 꼬일 수 있다는 거 어려운 마음으로 이해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자, 13페이지 여러분 아래 보시면요. 단군신화 수록문헌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 해설에 담아놓은 거 부분 있잖아요. 그 별표 하나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자, 우리 측 기록에 거기 나와 있는 거. 자, 삼국유사, 제왕운기, 해동실록, 지리지, 응제, 시주, 그다음에 동국여지, 승남. 하나 더 씁시다. 자, 동국, 통감. 이런 여러분들 조선 성종 때 완성되는 자, 동국통감도 역시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중국지 기록. 고조선과 관련된 중국지 기록은 뭐 있냐면요. 자, 관자. 그다음에 자, 산해경. 그다음에 사마천의 사기. 그다음에 한서. 제가 지금 밑줄 친 거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건 여러분들 중국에서 등장하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기록이다. 고조선의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관자, 산해경, 사기, 한서. 특히 관자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관자라고 하는 책은 고조선에 관련된 최초의 기록이라는 거.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는 꼭 기억을 해줍시다. 관자. 요거. 자, 그거는 체크해 두시고. 자, 이제 우리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4번, 테마 4번에 여러 나라의 성장. 1번에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는 나라로 맞는 것은 자, 각 시종마다 생활권이 정해져 있어. 함부로 다른 지역을 침범해 경제활동, 즉 주로 사냥, 고기잡이, 농경 등을 영위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다른 공동체 지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엄한 규율이 있었으며 혹시 넘을 경우에는 소나 말로 변상하게 한다. 이른바 여러분들 자,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다. 책화는 바로 어느 나라 거가 되겠습니까? 이른바 동해의 풍습이 되겠죠. 그래서 책화 어디 거? 동해 거. 자, 거꾸로 읽자. 동화 책. 이렇게 하는 분들 암기팀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다. 답이 이른바 그래서 3번. 여러분 그 다음에요. 2번에요. 다음 글에 나타난 부여사회의 정치적 발전 단계와 유사한 단계의 고구려 사회에서 나타난 사실로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왕아래 가축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 다음에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간은 따로 행정구역에던 밑줄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오부를 이루었다. 그렇죠. 자, 보기에서 고르면요. 기억에 부족적 전통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요거는 문제가 그러면 그거죠, 여러분들. 이거와 부여와 유사한 단계의 고구려 사회에서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고구려의 특징을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부족적 전통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뀌었던 것이 바로 어느 왕 때입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어느 왕 때입니까? 2세기 고국천왕 때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2세기, 자, 고국천왕 때, 자, 부족적 오부가, 여러분들, 자, 행정적, 오부로 바뀌게 됐던 것이 바로 요 시기가 되겠죠. 같이 여러분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기억 맞고요. 니은의 왕권이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게르부고시에 의한 왕위의 독점적 세습이 이루어졌다. 맞죠? 왕권이 성장하면서 게르부고시. 특히 이때 왕은 또 누굽니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라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한국 사람 기업이 양이 정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좀 제가 눈에 얘기하자면 뭐 하지 말라고요? 합리화하지 말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지? 난 멍청한 건가? 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 난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억이 안 났으니까 얼른 여러분들 기본서 정독.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의를 보시든가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를 정독하는 그 습관을 들이시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합리화하지 마라. 부정적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느 왕? 자, 태조왕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자, 게르부 고시의 왕위 세습인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게르부 고시의 왕위 세습이라고 나오고요. 다른 말로 자, 왕위 형제 상속 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게르부, 오부 중에 하나가 게르부잖아요. 게르부, 연노부, 전노부, 순노부 막 쭉 가지 않습니까? 그 게르부 중에서 게르부가 왕위를 독점한다는 거는 왕이 부자 상속이 아니라 왕이 형제 상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다시 한번 이때 형제 그리고 태조왕 다음에 내려가면 누구 왕이 있습니까? 고국천왕이 있잖아요. 고국천왕 때 이른바 자 왕이 부자 상속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형제 상속, 그 다음은 부자 상속이 되겠다. 자, 기억과 니은의 답 1번이네요. 3번에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회의에 의해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여 사회의 정치적 발전 단계와 유사한 고구려의 사회에 나타난 변화를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그냥 이내 팩트잖아요. 팩트. 제가회의 그냥 부여도 있었고 어디도 있었다. 고구려도 있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리을에 왕아래 대가들이 있어 각기 사자, 조이, 못하는 여러분들 신인이 아니라 선인이죠. 선인 등 관리를 거느리고 독립적 세력을 유지하였다. 요거는 그 말 그대로 그냥 부족적 오부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구려는 요 부족적 오부에서 이른바 뭐로 행정적 오부로 조금 더 발전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리을은 답이 되지 않는다. 답이 이른바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자, 3번에 다음 내용과 관련된 나라의 사실로 자 맞는 것은 그 나라는 땅이 척박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뭘 일삼는다? 노략질을 일삼는다. 자, 그럼 이거 어느 나라 되겠습니까? 그럼 이긴바 3번에 이거는 자 고구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땅이 무지하게 척박해요. 뭐가 부족하다?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여러분들. 땅이 무지하게 부족하다. 자, 생산력 기반이 겁나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농토가 좋은 농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빡 쳐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탈을 해야겠죠. 이른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약탈 경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약탈한 경제를 약탈한 경제 여러분들 약탈해서 빼앗은 것을 얻다가 보관하죠, 여러분들. 자, 부경이라고 하는 이른바 자
창고에다가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바로 이른바 어디서 약탈한다? 주로 그 약탈의 그 대상, 타겟이 됐던 게 어디입니까? 바로 자 옥저와 자 동해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고구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부경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고구려 뭘 보여주는? 약탈 경제를 보여주는 단어 이거. 자,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이른바 그랬어 고구려인데 자 3번의 답은 4번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 그리고 제천 행사가 고구려는 되게 많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합시다. 고구려 제천 행사 뭐가 있습니까? 고구려 제천 행사. 동맹. 그 다음에 국동대열. 그 다음에 시조신 숭배. 여러분, 그리고 종묘 사직에 대한 제사, 여러분, 그리고 별 보고서 제사 지내는 별성자, 영성제사, 이런 것들이 다 고구려 여러분들 제천 행사에 포함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동맹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동맹이 나오면 너무너무 땡큐죠. 너무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근데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종묘 사직은 되게 조선틱하지만 말은 자체가 종묘 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사극에서 이런 단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되게 조선틱하지만 종묘 사직이라는 거 자체가 이른바 고구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조선만 해당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고구려에서도 왕의 사당이라고 하는 종묘와 그다음에 나라의 풍성하게 풍년들게 해주세요. 사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답이 어쨌거나 4번. 1번에 요령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해서 한반도로 발전한 것은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고조선. 여러분, 요령을 중심으로 한반도로 발전한 게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에요. 특산물로 단궁, 과마, 반어피. 이것은 바로 동해의 풍습이 되겠고요. 3번에 마가우가 저가 사출도. 이것은 바로 부여의 풍습이 되겠죠. 보기 2번에 고구려는 단궁이 아니죠. 고구려는 뭡니까, 여러분들? 고구려 특산물은. 자, 고구려 특산물이 어딘가? 자, 여러분들. 자, 맥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맥궁. 그래서 여러분들, 동해는 단궁. 여러분, 그 다음에 단군이래, 여러분들. 단궁, 짧은 활. 그리고 바로 고구려는 좀 더 강성한, 좀 더 큰 활, 맥궁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같이 체크해 두시고요. 답은 어쨌거나 4번. 자, 4번이에요. 다음에서 기술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자, 고구려나 백제 건국 세력은 이 나라의 한 계통임을 자처하였고 어디서 내려왔다? 부여에서 내려왔다. 임을 자처하였고 건국 신화도 같은 원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출돈을 왕이 지배하는 지역과 함께 오부를 이루었다. 요거는 바로 부여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이른바 3번. 자, 남의 물건을 훔치면 이른바 물건값을 12배를 변상하게 한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부여에도 있고 고구려에도 있는 일책 12법이 되겠죠. 여러분, 근데 반면에요. 백제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게 하나 있긴 한데요. 백제 같은 경우는 자, 일책 2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잘못을 하면은 두 가지로 변상하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여하고 고구려. 요거는 바로 백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다. 같이 써두시고요. 4번 3번이고요. 1번에 여러분 10월에 무천. 여러분 동무천 아닙니까? 동무천. 동해가 되겠죠. 이번에 철이 많이 생산돼요. 낭랑 왜? 그럼 이거는 사만 중에서도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변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최근에 우리 직렬은 아니지, 계리직은 아니지만 다른 직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변환의 풍습으로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편편하게 한다는 자, 편두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3만으로 해도 정답은 되겠지만 여러분들 정확히 3만 안에서도 만이 아니라 진한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편두.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는 소나 말로 변상하게 한다. 책화, 동화책, 동해가 되겠죠. 답은 이른바 3번.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는 5번이에요. 자, 다음과 관련된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뭐가 있었다? 천군이 있었다는 바로 끝났네요. 제사장, 천군. 바로 사만을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의 답은 이른바 1번인데 여러분들 이 사만 안에 철이 많이 생산돼요. 낭랑, 외 등에 바로 수출한 것은 바로 사만 안에서도 요거 변환이 되는 것이죠. 답이 이른바 1번. 2번에 서옥제와 같은 풍속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맥궁을 바로 특산물로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가 되는 것이고요. 3번에 순장과 우제전법이 행해졌다. 여러분 순장과 우제전법이 행해진 것은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건 바로 부여가 되겠죠. 부여. 4번에 민면의제 화도 공동묘. 이것은 옥저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 한국사 전체에서 지배층이 죽었을 때 함께 묻는 거 여러분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순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순장의 풍습이 있는 자, 여러분들. 자, 순장의 풍습이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세 나라가 여러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규모가 제일 컸던 다른 나라보다가 규모가 몇 배 이상 컸다? 3배 이상 컸다고 하는 부여. 여러분 그리고 자, 그다음에 가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이른바 신라가 되겠다. 신라는 여러분들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왕 때 법제적으로 순장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바로 신라의 지증왕 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증왕 때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증왕 때 순장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증왕 때 법제적으로 순장을 금지했다는 걸 통해서 아, 신라도 뭐가 있었구나. 바로 순장이 있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순장의 풍습, 부여, 가야, 가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라가 되겠다. 답은 어쨌거나 1번.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다가 좀 기침을 좀 하는 편이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래요. 성격이 좀 더러워가지고 뭔가 막 빨리 많은 걸 알려주고 싶은데 제 말하고 여러분들 행동이 좀 이렇게 다르잖아요. 제 말은 좀 빨리빨리 하고 많이 알리고 싶으면 행동은 좀 느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침을 하다 보니까 유상통 우리 홈페이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뭐 질문 같은 거나 이제 저를 이제 위로 아닌 또 힐링을 주시는 글들이 있어요. 격려해 주시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안쓰러우신가 봐요. 몇몇 수험생들이 가지고 기침하시는데 좀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다고 막 그런 글을 써주시는 그런 힐링 글을 많이 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기침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여러분들 기침해서 좀 불편함을 드렸다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기침을 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예. 자, 여쭤가 6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다음에 각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자, 잘못된 것은 자, 그래서 각각의 초기 국가의 특징을 물어보는 게 여러분 되는 거죠. 자, 잘못된 것은 자, 6번에 답은 몇 번입니까? 6번에 답은 이제 3번인데요. 3번에 자 보시면 자, 사마는 가축의 이름을 딴 관리가 있어 이들을 각각의 통치 지역에 따로따로 뒀다면 가축의 이름을 뒀다는 게 뭡니까? 마가 말군장, 우가 소군장, 구가 돼지군장, 구가 그 개군장, 저가 돼지군장, 마가 우가 저가 바로 부여의 풍습 아닙니까? 부여. 여러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마로 나왔죠? 그래서 틀린 것이 되겠죠. 답이 그래서 이른바 몇 번? 3번. 다음 페이지 7번이에요. 자, 다음과 같은 풍습이 있었던 나라와 관계가 깊은 내용은 자, 서옥제, 제가회의, 동맹. 자, 맥궁을 다시 한번 맥궁을 여러분들 그 특산물로 놨던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고구려가 되겠죠. 자, 깊은 것은 7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이제 이른바 2번이 되겠죠. 2번 형사 취수제. 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부인이었던 형수를 자기 와이프로 취하는 거죠, 여러분들.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장 들어가 그러면 아니죠. 두 가지가 목적이 있는 건데, 첫째는, 자, 형의 가족을 부양하는 목적. 형의 가족을 부양하는 목적. 두 번째는, 형수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갔어요. 그럼 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른 집안으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자, 이탈하는 것을 자,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여기 바로 형사취수제죠. 여러분, 근데,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질문 같은 거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우제전법도 사실 포함이 돼요. 포함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정답 처리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우리 이제 얼마 전에 그 다른 행정, 일반 행정지, 우리 계리직 말고 일반 행정지 문제에서 우제전법을 부여로만 정답 처리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고배를 마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의신청을 했어요. 노량진 여러분들 중요한 학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제전법은 부여로 푸시고 여러분들 고구려가 아니라고 푸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맞거든요. 부여, 고구려 둘 다 맞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실제 지식보다 우리한테는 시험용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제전법은 부여로 여러분을 푸셔야 합니다. 어쨌건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여러분들 8번이에요. 자, 초기 철기 시대의 다음과 같은 특산물을 생산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궁. 그럼 단궁은 어디입니까? 단궁. 동해가 되겠죠. 동해. 그래서 다시 한번 맥궁은 어디? 맥궁은 어디? 고구려. 단궁은 어디? 여러분은 동해가 되겠죠. 자, 반어피라고 하는 것은 물개 가죽 아닙니까? 그리고 과화마라고 하는 것은 그 제주도의 조랑말처럼 굉장히 작은 말을 과화마라고 하는 거죠. 과일. 우리 나무가 피면 여러분들 나무 열매가 펴가지고 과일 나무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과일 나무 아래 하자죠. 아래를 지나갈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일 나무가 떨어져 있으면요 그 아래까지 지나갈 수 있는 말이니까 굉장히 작은 말을 과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동해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8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8번의 답은 자, 4번인데요. 자, 1번에 정치적 군장의 힘이 미치지 않는 소도가 있었다. 그럼 이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건 바로 사만이 되겠죠. 그쵸? 사만. 사만 중에서 만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일종의 계약 결혼 형태였던 민면 리자름 이것은 옥저가 아닙니까? 옥저. 4번에 부경 어디입니까? 바로 부경 어디인가? 자, 고구려의 풍습이 되겠죠. 고구려. 답은 4번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의 변천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쪽 와서 보시면요. 자, 사실 국가의 변천이라는 거 여러분들 처음에 그 군장국가부터 시작을 해요. 군장국가. 그 다음에 이게 발전하는 것이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군장국가가 발전하는 것이 바로 초기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초기 국가하면 그 뒤에 발전하는 것이 바로 자 중앙집권 국가라고 얘기해요. 고대 국가라고 얘기해요. 고대 국가. 차이점을 두시면 여러분들 자 첫 번째 군장 국가라는 거 하는 것은 여러분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말 그대로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군장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 파트 있잖아요. 연맹왕국 이 파트잖아요. 이 파트에 해당되는 나라는 옥저하고 여러분들 자 동해가 되겠다. 이들은 여러분 읍군, 삼로라고 하는 군장 세력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자 옥저와 동해는 연맹왕국까지 발전하였으면 틀리는 거예요. 이들은 연맹왕국이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 여러분들? 군장국가라는 거.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다. 왕이 없으니까 토기국가라고 하는 이런 말하면 여기 뭐라고 얘기한다? 자, 이게 연맹왕국 아닙니까? 왕은 있어요. 왕은 있어. 이 연맹왕국에까지 발전했다 못했다.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겠다. 요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고대국가를 다른 말로 자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군장국가 발전한 것이 초기국가. 다른 말로 연맹왕국. 그다음 발전한 것이 바로 고대국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같이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에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9번에 사마는 책화. 여러분 책화는 책화. 동화책. 책화는 바로 동해가 되겠죠. 답은 이른바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한 문제 더 있네요. 다음 편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10번에요. 자 사만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자 답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자 4번인데요. 1번에 사만의 수렵 발달은 중앙집권국가 성립의 기초산업이 되었다면 아니죠. 사만은 여러분들 수렵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냥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뭡니까? 여러분 바로 수리시설 발달, 저수지의 발달, 농경의 발달 아닙니까? 그 1번이 틀린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수렵 발달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렵 발달이나 뭐가 되겠다? 바로 농경의 발달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수리시설에 의한 모냉이법이 일반화되었다? 여러분 모냉이법이 일반화되는 건 여러분들 조선 후기예요. 한참 지나서 조선 후기예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3번에 철제 농기구의 사용에 따라 청동 제품은 자취를 감시했다. 여러분들 철제 농기구를 사용함에 따라 청동제 농기구는 덜 사용되고 덜 사용되다 보니까 희귀성을 갖게 돼서 재사용 도구, 의식용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기화라고 하죠. 재사용 도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어느 시대 여러분들 이른바 철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동제 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답은 4번이네요. 소도는 재정분리 사유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도에서 여러분들 바로 제사를 보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천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답이 이른바 4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테마 4번까지 정리했고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삼국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